네, 여러분. 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해맑게 웃고 남과 대화하고 몸을 움직이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지. 자, 이렇게 거울 앞에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그 모습, 나의 자연스러운 얼굴인가요? 심지어 거울을 보지 않고 눈만 돌려도 내 얼굴을 볼 수 없고 정말 정면만 볼 수 있는 내 얼굴, 이건 나의 자연스러운 얼굴이 아니죠. 자, 이렇게 만약에 전신 거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 몸을 확인하고 각도를 변경시키고 하는 이런 동작들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모습이 진짜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내 방의 모습이 아니라 이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일을 하고 관광지에 가고 하는 진정한 그런 모습들이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텐데, 이런 거울 앞에 있는 모습은 말 그대로 거울 앞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셀카 찍을 때도 마찬가지죠. 셀카를 찍으려고 보면 최대한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의식하게 되겠죠. 그리고 찍을 수 있는 범위도 얼굴, 어깨 정도까지가 대부분일 거고요. 자, 친구들과도 사진 찍을 때 예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유명 관광지에 가게 되면 좀 식상하더라도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비슷한 포즈를 취한다거나 좀 더 경직된 그런 포즈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역시 나의 극 일부의 모습이고 평상시 나의 모습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멋진 파리 에펠탑에서도 나는 그저 형식적인 표정, 카메라를 의식하고 포즈를 취하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경기를 재밌게 치렀다. 보통 대부분의 조기 축구에서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지 뭔가 이런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찍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나를 누군가 찍어주지 않는 이상은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찍어주더라도 그걸 인지하는 순간 더 이상 자연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재밌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예쁘진 않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더라도 이런 모습은 몰래 누군가가 나를 찍어줘야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놀이를 정말 신나고 행복하게 즐기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아이가 카메라맨이 날 찍고 있다라는 걸 인식했으면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몰래 나의 모습을 찍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 실제 예로 저는 친구들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있으면 뜬금없이 동영상들을 찍어주거든요. 이런 사소한 일상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가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반응이냐? 12년 전에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새끼 또 지랄이야. 일단 욕을 먹고 시작하죠. 개주야 근데? 실수만 킥. 아니지. 얘 그거 다들 어색해하면서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했잖아. 준비하면서 드리머지. 또 굳어준대. 여기 이 친구는 좀 짜증이 났는데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몰래 찍을 수 없어서 좀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이 영상을 단톡방에 올리면 다들 재밌어합니다. 12년 전 사소한 일상이 굉장히 가치 있게 변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일상의 모습,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찍히고 싶어하는 니즈는 단지 제 머릿속에서 꾸며낸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시장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스냅 사진 작가라는 촬영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의 여행지나 나의 일상 사진의 모습을 찍을 수 있도록 촬영 일정을 잡고 비용을 지불하는 포토그래퍼들이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 10만원 안팎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약 2시간 정도 촬영하는데 1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촬영할 장소를 잡고 카톡이나 DM으로 촬영 컨셉을 정하고 먼저 사전 협의를 하고 찍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니즈 중에 패닝샷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타서 이제 공감하는 부분인데, 내가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없잖아요. 거의 평생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수교에 가면 이 잠수교를 지나는 오토바이들을 몰래 스냅샷처럼 찍어주는 그런 패닝샷 포토그래퍼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찍혔는지도 모르게끔 지나가더라도 나의 사진은 어딘가에 남아서 사진첩 한 켠을 이제 장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어렵고, 찍혔다 하더라도 사진을 찾는 과정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버 브레이크타임이라는 분은 본인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유튜브에 여러 장 올려놓고 패닝샷 찾아가세요 라는 이렇게 문구로 해가지고 내가 찍혔을지도 모른다라고 찾아보는 분들에게 이렇게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패닝샷 찍은 것들을 올려가지고 주인을 찾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렇게 몰래 스냅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지를 못하고 촬영한 것에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사진 업로드가 불편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라 바로 삭제하겠다, 그리고 사진이 필요하신 분은 본인 확인을 한 이후에 원본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신데요. 찍힌 당사자들도 내가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도 모르고, 사진을 찾고 싶어도 찾기 어렵고, 사진을 찍은 사람도 사진 주인을 찾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불편함을, 그리고 어떤 시장성이 있는 이런 서비스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가칭으로 그냥 스냅샷 어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스냅샷 어플인데, 여러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어주고 싶어하는 촬영자는 스냅샷 어플을 킵니다. 일반 사진으로는 찍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스냅샷 어플을 켜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P 촬영자들도 스냅샷 모드를 온 시켜둡니다. 그럼 촬영자는 P 촬영자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사진 또는 동영상은 자체 핸드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바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P 촬영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P 촬영자는 스냅샷 모드를 키면 내가 촬영하기를 원하지만 나를 적극적으로 찍어달라 라고 어필하고 싶으면 촬영 허용 여부를 공개를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누군가 찍은 사진에 들어간 모습을 찾아보고 싶다 할 때는 촬영 허용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한 다음에 내가 찍힌 사진이 혹시라도 우연히 찍힌 사진이 있을까라고 뒤돌아볼 수 있겠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촬영자가 있고요, P 촬영자가 있겠죠. 둘 다 스냅샷 어플을 이용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GPS가 1m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머지않아 20cm 정도, 그리고 그 이하의 오차 범위까지 줄어든다고 하니 충분히 P 촬영자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기록되고 동시에 촬영자는 현재 GPS상 위치와 방향 정보까지 수집하여 촬영을 하면 향후 사진 주인을 찾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기록되고, 이 시간이 기록되면서 동시에 이 얼굴에 대한 인식 정보도 같이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이 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P 촬영자가 본인이 어디서 사진이 찍혔는지 모를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군가가 찍어주세요 하고 이제 돌아다닐 테고, 그리고 이렇게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여러 사진들 중에서 내가 있었던 장소 정보, 그리고 시간 정보, 그리고 얼굴 인식 정보를 조합해서 거의 100% 가깝게 일치가 됐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찍힌 모습이 나오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찍혔구나, 아 내가 공항에서 이렇게 찍혔구나 라는 것을 이후에 확인해 볼 수 있고, 내가 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또는 이 영상, 이 동영상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할 경우에는 결제를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구매해도 되지만 꽤 오랜 기간 서버에 저장이 돼서 나중에 다운로드 받으려면 더욱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 그런 과금 시스템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엊그제 찍힌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랑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찍힌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은 그 가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저는 머지않아 분명히 출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대중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토바이 패닝샷 같은 일부 특수한 사용자 타겟을 시작으로 해서 수요가 점점 늘어가는 시장을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어그로성 있는 제목으로 컨텐츠를 꾸며봤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또는 추가 아이디어, 보완사항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댓글에 써주시면요, 저도 정말 힘이 많이 나고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